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한계선, 그러니까 레드라인, 이걸 안 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레드라인이 뭐냐면 대북 포용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봉쇄 정책으로 전환되는 기준선, 이거를 청와대는 아직 북한이 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연결합니다. 이동은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북한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핵무기 완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완성 단계 진입을 위해 실험했다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며 아직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통화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대북 정책을 놓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한국도 지금 깨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 늦게 급하게 입장을 냈는데요. 전쟁은 안 된다며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네,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는데 군이 새벽부터 무력 시위를 했다고요. 네,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오늘 새벽 동해안에서 공군과 육군 합동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어제 핵실험을 한 풍계리까지 거리를 계산해 동해상 가상 목표를 설정해 사거리 300km 현무 EA 탄도미사일과 F-15K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겁니다. 합참은 추가로 한미 연합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권에서 대북 정책 수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 차가 큰 것 같아요.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비판했는데요.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권 출범 4개월에 국민이 핵에 인질이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아마추어 인사들을 버리고 안보 전문가로 참모를 다시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자신들이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배치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 기준을 명시해 운신의 폭을 좁혔다고 지적했고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회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대화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보관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강력한 한미동맹 속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했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안보 문제만큼은 정부의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방송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추 대표는 보수 정권 10년 동안 몰락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소란도 벌어졌습니다.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의원들 간에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북한 김정은이 누른 6차 핵실험 버튼으로 전 세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미국 반응 전해주시죠. 네, 미국은 지금 현재 일요일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요일이었지만 백악관의 하루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주말임에도 이례적으로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열어 긴급 핵 문제를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날이 밝는 대로 곧 켈리 비서실장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긴급 회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불량 국가인 북한의 말과 행동은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고 이 한국에 대해서는
내가 말했듯이 북한과의 유화 제스처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국도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실험을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정상 굉장히 긴밀하게 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하루에 2번이나 미일 정상이 통화했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죠. 두 정상은 북핵 실험 3시간 전인 어제 오전 9시 첫 통화를 했고, 그리고 북핵 실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밤 11시에 또 한 번 1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에 아베 총리는 북한에 지금까지 없는 강한 압력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을 미국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과 일본 정상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한미 정상 간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즉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대북 정책 운전자 역할은커녕 한미 공조 삐걱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해석.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정상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모든 대북 압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제재, 외교적인 옵션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이 또한 좀 미묘한 어떤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일본 대북 석유 금수 조치 그리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코리아 패싱을 넘어서 이 한미 동맹 간의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4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한국거래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현영 기자,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북한 핵실험의 충격이 우리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개장 직후 40포인트 이상 급락한 231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하락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보시면 코스닥은 654.75, 코스피는 2342.76까지 올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이끌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추락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거 내림세를 탔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시총 2위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화학 등도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금융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국회의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희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인물로 먼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처음에 김정은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 완전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자,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우리는 뭘 믿고 저걸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지진파가 관측된 그 규모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과거 5차 핵실험 대비해서 5차 핵실험 때는 한 10킬로톤 정도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50킬로톤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킬로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해외 국가들의 지진파 관측을 미국이나 중국,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진파 규모가
그 리터 규모 6.0이 넘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1메가톤이 넘었다. 보통 수소탄이라는 거는 이제 킬로톤을 안 쓰고 이제 메가톤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소폭탄 일반적으로 메가톤급 이상의 파괴력을 내긴 하지만은 그 내부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양과 수소의 양을 줄이면 킬로톤, 수십 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추정 위력이 적게는 수십에서 네. 그 많게는 수백 킬로톤에 달하기 때문에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수소탄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소탄과 원자탄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공에서 그게 폭발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인명피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원자탄, 수소탄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그게 지금 미국이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우라늄탄이고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터뜨린 게 그게 플루토늄탄이거든요. 예. 하나는 15KT급이고 하나는 22KT급인데 이걸 통상 우리는 그냥 평균 해가지고 20KT급이라고 그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준 핵무기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플루토늄과 또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런데 적은 양으로 더 큰 폭발력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적은 양으로 훨씬 더 큰 폭발력을, 심지어 뭐 수십 배 가까운 폭발력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저 수소폭탄에 들어간 게 우라늄인지 아니면 플루토늄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아니죠. 이게 이제 우라늄을 이용을 해서 1차 폭발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삼중수소와 그러니까 헬륨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을 시켜서 다시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이제 가장 늦게 개발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 중요한 것은요. 이 원자 폭탄, 소위 말하는 핵 분열탄보다는 핵 융합탄에 속하는 수소폭탄의 위력이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도 수십 배의 위력을 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수소폭탄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수소폭탄이 터지면 그 원자탄이든 한반도에 터지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초토화가 될 것이고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이 자기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수소탄 폭탄 개발에 열을 내는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인 목적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구구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창립일이죠. 북한의. 정권 창립 기념회를 앞두고서 자신의 리더십도 과시를 하고 내부적인 체제 결속도 도모를 하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5차례에 걸쳐서 핵실험도 했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이것이 완성 단계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미성숙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전략 무기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보여줄게 하면서 강력한 위력의 그 수소폭탄을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우리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핵실험도 했어. 그래도 대화하자고 할래? 이런 의도가 혹시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처럼 그 수소탄 ICBM 개발 목표로 두는 상황은 한국과 대화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한국은 그냥 제압의 대상, 예. 그 핵 무기의 위압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도록 그 뭐 경제적인 요구든 뭐 군사적인 요구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대상일 뿐이고 대화의 대상은 미국인 것이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그 이후에 계속 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또 얼렀다가 또 풀었다가 이게 또 그 위협했다가 군사 그 행동까지 이제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달려가서 결국은 이제 그 수소탄이라는 이제 분석도 있고 그 정폭 핵 분열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폭 핵 분열탄이라 하더라도 수소탄 완성하는 거는 북한의 기술 개발 속도로 볼 때는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고 금방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나 미국 한미 동맹 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이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대화, 그쪽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계라든지 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대화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군사적인 조치로 그 북한 체제를 무너뜨린다든지 또 그 핵 미사일 그 시설을 다 무력화시킨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둘 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것도 미군이 철수하고 해가지고 북한의 핵인질 되는 것도 민족사의 비극이고
군사 전략으로 그걸 갖다가 근원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이게 한반도의 전쟁에 참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비극적인 선택 둘 중에 어느 쪽도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까지 왔다는 것이 정말 참 비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